오늘 대한수면연구학회와 함께하는 수면 이야기, 수면의 비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원광대 삼본병원의 한선정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하지불안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불안증후군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다리가 불편한 게 기본적인 증상인데 이런 다리 불편감 때문에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리 불편감이 가만히 있으면은 악화되고 심해지고 움직이면 좀 증상이 좋아지는 게 특징이고요. 낮보다는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게 그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다리 불편감은 환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다, 스물스물하다, 뭐 니글니글하다, 뭐 찌릿찌릿하다, 뭐 다리 뭐 그 통증으로 호소하는 분도 있고, 뭐 시리다는 분도 있고, 뜨겁다는 분도 있고. 뭔가 설명할 수 없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맞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다리의 저 안쪽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서 가만히 못 있겠고 자꾸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흔한 부분은 이제 이 허벅지 부분부터 발목 사이, 이제 거기가 많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종아리 부분이 많잖아요. 뒤쪽 부분. 맞아요. 종아리 뒤쪽이 제일 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종아리가 제일 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 정강이, 그 다음에 허벅지, 발목, 그렇고 이제 발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드물게 팔도 있잖아요. 몸통,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양측성인 경우가 많은데. 편측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 상당 부분 있잖아요. 종아리에서 시작했다 허벅지까지 가기도 하고 약간 진행하는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소아에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성장통으로 오인되거나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움직이니까 ADHD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리를 속 떤다고 또 혼나고 집중이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야단을 많이 맞거나 이런 또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불안증후군이 있는 이제 부모님이시라면 아이들도 혹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거 생기냐, 고칠 수 있느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이제 많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철분이 결핍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빈혈인 경우에 생기느냐 그러는데, 빈혈이 없더라도 뇌에 철분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빈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 하지불안증후군이 더 심해질 수 있지만, 빈혈이 없지만 남들보다 저장 철분을 더 많이 올리려고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철분이 충분히 하게 혈액에는 보여도 그게 뇌에 충분히 가지 않는다거나 뇌에서 뭔가 활동을 못한다고 생각돼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 철분이 도파민을 만드는데 뇌에서 이제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도파민 기능 장애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뒤에서 이제 저희가 치료에서 말씀드릴 도파민을 또 좀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신장질환, 말초신경병, 약물 이런 거가 이제 또 나쁘게 할 수 있고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카페인이나 이제 술도 이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서,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다 하지불안증후군이냐, 이제 감별을 해야 되잖아요. 비슷하지만 다른 이런 질환을 좀 소개를 드리면, 먼저 근경련이죠. 그 쥐나는다고 하죠. 근경련은 이제 특정 근육이 수축되면서, 그러니까 강직되고 이제 뭉쳐서 딱 이렇게 굳어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통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로 한쪽 다리에 생기고, 양쪽에 동시에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양쪽 다리에 주로 생기고 좀 몇 시간 동안 증상이 이어지는 하지불안증후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급격하게 통증이 보통은 수분 정도 지속되는 거니까요. 주로 수면 중이나 아니면은 이제 새벽녘에 잠이 깨서 이렇게 기지개 킬 때 그 기지개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 수면 중이나 새벽에 사실 더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고, 그 특정 근육을 좀 스트레칭 해줘야 좀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절염인데, 관절 부위에 주로 무릎이죠. 무릎이 양측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무릎의 통증이 국한되고 움직이면은 더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하지불안증후군하고 차이점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많이 혼돈하는 게 이제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래 서 있을 때 더 불편하죠. 그리고 누워 있거나 특히 다리 이렇게 좀 올리고 있고 하면은 좀 좋아지고, 하지불안증후군은 이제 그 반대죠.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은 더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초기에는 밤에만 생긴다고 하죠. 증상 초기에는 밤에만 생기는데, 아무래도 증상이 이제 좀 진행하다 보면은 좀 뭐 더 초저녁에도 생기고 또 낮에도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밤에만 생기지는 않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잠 자려고 누웠을 때 생긴다고 했다가
조금 더 심한 분들은 이제 퇴근해서 테레비 보려고 앉았을 때부터 그랬다고 맞아. 하시고, 좀 더 그러면 좀 오래된 분들은 이제 할머니 분들 오셔서 하루 종일 그렇다고 하시면서 막 밤낮 차이가 없다고도 하시는데, 대부분 자주불안증 환자들은 초기에는 어쨌든 밤에 더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지불안증을 그 악화시키는 요인, 수면 부족하면 잠 못 자니까 더 약간 뭔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서 더 하지불안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불안증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지만, 잠을 못 자면 이 증상이 또 나빠지고 스트레스 받거나 뭐 또 다른 수면 질환이 동반돼 있을 때도 더 심해지시고, 철분결핍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카페인 많이 먹거나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신이나 만성 신부전, 근데 그럴 수 있고,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일부 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우울제가 좀 악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는 저런데 썼다고 악화되는 건 아니지만, 증상이 악화되거나 나빠지는 경우에 저희가 한번 고려를 약을 조절해 볼 수 있고, 도파민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도파민 차단제. 근데 이제 도파민 차단제가 정신과 약인데, 그 중에 이제 항구토제에도 약간 그 항도파민 제제가 있어서 그런 소화제, 맥소록 뭐 이런 거 먹는데도 나빠지는 경우 있고, 정신병 치료제, 그리고 이제 항히스타민 제제나 수면제, 감기약, 알레르기약 같은 게 또 악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랑 철분 치료, 그다음에 이제 비약물 치료가 있고, 이제 약물 치료 중에 한 가지가 도파민 제제여서 아까 이제 파킨슨 약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이 도파민 제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분 치료는 철분을 저희가 체크해서 빈혈이 없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철분이 안 되면 경구 철분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주사로도 철분제를 쓸 수 있어요. 철분제 딱 맞으면 약도 안 먹어서 한 6개월 이상 잘 지내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약물 치료 종류가 첫 번째로는 이제 도파민 제제를 조금 소량으로 쓰고, 너무 많이 쓰면 증상이 더 악화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좋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약 쓸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신경통에도 많이 쓰는 가바펜티닌과 그리고 이제 리리카 뭐 이런 이제 약들을 많이 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좋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쓰기도 하고 한 가지만 쓰기도 하고. 이 비약물 치료에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면 좀 관리를 더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면 부족이 그 악화의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시간, 일정하게 자고 깨는 이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중요하고, 잠자기 전에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 종아리 부분 스트레칭 하시면 좋고, 이제 전반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카페인이나 술, 담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증상 악화시키기 때문에 카페인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좋아한다 하시더라도 좀 드시는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뭐 디카페인으로 하시거나 그렇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거, 그리고 또 조격하는 거. 이제 목욕하는 거는 이제 잠을 자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또 따뜻한 조격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조격을 따뜻한 물에 좀 하시고, 냉찜질, 온찜질 하기도 하고, 이제 다리 마사지, 이렇게 뭐 기계 같은 걸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잠자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낮 동안에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또 밤 증상을 좀 좋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면은 또 오히려 더 심해지는 더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육체적으로 피로하면 또 심해지는데, 이제 적절한 운동은 대부분 막 엄청 힘든 운동보다는 뭐 20-30분 걷기, 빠르게 걷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트레스가 또 악화식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이제 심호흡이나 명상, 그리고 또 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약 때문에 또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복용하는 약이 이제 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조절만 해주셔도 증상이 좀 맞습니다.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불안증은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근처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가셔서 치료를 이제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